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세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6,300불대, 이더리움 197불, 리플 XRP 44센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장중 2에서 3%가 급락을 했고,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 1% 안팎의 약세로 마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모든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됐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골드만삭스와 함께 투자 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시장이 약세장으로 모건 스탠리 증권은 10월 주식 매도는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골드만삭스는 다른 증권사들과는 달리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스닥은 이달 들어 10%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2%대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 달 넘게 하락하자 그동안 팽배했던 낙관론 대신 증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죠. 빨리 증시가 안정이 돼야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대로 따로 놀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이 유럽의 블록체인 수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는 이오스 그리고 아이오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소식으로는 이스라엘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도 발간, 싱가포르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인증 시스템 개발, 암호화폐 채굴 탓에 지구온난화 악영향이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6,400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런 정도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이다에 관한 소식입니다. 에이다를 기축으로 한 거래소가 곧 생긴다고 합니다. 이름은 아이론X라는 이름이고요. 이 홍콩 에모고 그룹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거래소라고 하고, 지금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거래소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ICO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이 아니고 목요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12월 15일까지 ICO를 진행을 할 텐데, 무엇을 파느냐? IRX 토큰이라는 것을 판다고 합니다. 44센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거래소가 생김으로 해서 에이다 가격 상승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콘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이콘에서 이번에 선보인 3개의 특별한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이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통한 블록체인 시민권, 그리고 이 시민권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투표를 하고 나면은 보상으로 S코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S코인을 받아서 또 현금으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콘 정말 미래가 많이 기대되고 있고, 국가에서 만약에 이러한 아이콘을 데려다 쓴다면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아이디어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콘 그 가격이 비싸지 않은 편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자율 규제로 돌아선 일본, 시장 옥죄는 한국.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국가보다 시장이 더 잘한다. 정부 산업 육성보다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초점. 일본 금융청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협회에 규제 권한을 넘기기로 하면서 일본 암호화폐 산업의 관리 감독은 이제 JVCEA가 담당하게 됐다. JVCEA는 자율 규제안을 마련해 거래 사이트 내부 거래 감시, 자금 세탁 방지, 현장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 규제를 위반하는 곳을 제재하는 권한도 가진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거래 사이트 운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암호화폐 ICO가 유사 수신행위에 가깝다고 규정했고, 검찰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세무조사했다. 시중들은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8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제공하던 세액 감면 혜택을 제외시켰다. 이어 9월에는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종은 벤처 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를 우려한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초점을 두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럴까? 과연 단순히 투기를 우려한 것이었을까?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 용역에 따르면은 정부가 ICO와 암호화폐를 육성하면 2022년까지 블록체인 산업에서 최대 17만 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전망을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차라리 명문화된 규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볼멘 소리를 토해낸다. 일본 금융청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계속되면 정책 격차는 물론 투자 규모도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를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 쌍욕을 날겠죠. 이 뭐 같은 정부 막 이렇게 하면서. 다음 소식을 잠깐 보자면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이니지가 NH농협을 상대로 한 입금 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2018년 10월 29일 인용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될 것인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인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되는 국내 뉴스입니다. 국감, 정부,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 계좌 서비스 제공 안 막는다. 이제는 안 막는다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암호화폐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 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의 입장을 밝히던 금융위원회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돈 먹었나? 잘 모르겠지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1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도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실명 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는 문제는 취급업소에서 은행을 잘 설득할 문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은행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며 1월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자 간담회 영상을 공개했다. 은행의 영업 중단까지 거론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시중은행이 영업 중단을 감수하며 자율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거래소 가상 계좌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진 만큼 향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상 계좌 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명확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갖춘 거래소들은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부실 거래소 난립을 막아 투자자 피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명언입니다. 진짜 최근 본 그 정치인들 발언 중에 가장 큰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할아버지.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은행협회는 은행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뛰어드는 은행은 미츠이스 미모토 은행, 미츠비시 도쿄 은행, 미즈오 은행 등 일본의 3대 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 도입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코인과 연계해서 도입하게 된다면 그 코인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일본 금융청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일단 타중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제가 가능한 그런 화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쿨보르브 60% 미 유권자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동시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선거 자금을 암호화폐로 이미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리플에 관한 짧은 소식인데 리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은행과 은행 간의 무역 자금을 대체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지속적으로 테스트 중에 있다. 특히 리플은 구글에서 무선 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 개발자 아미르 사란지를 영입했다. 아미르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리플의 제품 담당 부사장 역을 맡게 됐다. 그래서 무역 쪽에도 뭔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거 혹시 SAP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레밋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레밋 R 캐나다 회사면은 이미 리플넷에 들어와서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역시 빵형이 한마디 한 거인데 빵형은 리플은 파괴자가 아니라 설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은행 산업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리플은 은행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디X 혹은 펀디X죠. 펀디X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 단말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최대 게임 개발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한 이유는 자, 비트스탬프는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제가 리플 뉴스 할 때 전해드릴 때 잠깐 나왔었는데 리플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공식적으로 트윗을 오늘 남겼죠. 그 스탬프인데 지금 팔렸습니다. 넥슨에서 샀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넥슨의 모회사인 NXC 자회사가 NXMH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라고 나와있죠. 자, 인기가 많은 거래소였는데 비트스탬프의 CEO는 네이에치 코드리치는 공식 발표에서 두 회사의 공통된 비전과 한국이 관리하던 투자회사가 성공적이게 거래소를 운영한 이력 때문에 회사가 거래소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수가 암호화폐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돈이죠. 탄탄한 이윤을 기록하며 대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뭐 넥슨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넥슨은 뭐 애들 코 묻은 돈 뺏기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드레이퍼 암호화폐 86조 달러 규모 법정화폐 대체 가능. 최근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는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과 시총은 각각 25만 달러, 4조 달러를 기록,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10조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속도로 발전한다면 결국 암호화폐가 현재 86조의 달러의 규모의 법정화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메이플 체인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 군데 털렸다고. 근데 디스코드를 통해서 환불을 진행한다고 하고 여기 또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그 신문에 보도가 나오기에는 919개의 비트코인이 도난이 당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도난당한 비트코인은 8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슬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둬본 적도 없다.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해킹 당한 건 당한 겁니다. Gcash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름은 세플링이라고 하고요. 세플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익명성, 효율성, 재고의 주된 골자를 다루고 거래 처리 속도는 높고 트랜잭션 자체의 실질 용량은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Gcash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로저 버 비트코인 네트워크 플랫폼은 구축에 재앙, 그러므로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백서에 더 가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코인베이스 초기 투자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라고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아담 드레이퍼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네 돈 넣어놨으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블록체인 파워 트러스트 비트코인 채굴 사업 중단.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채굴을 중단을 했고,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되겠죠. 어제 저희가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반감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감기 후에는 더 채굴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E. 존슨, 인도네시아의 블록체인 플라스틱 회수 설립 센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회수 센터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업비트에서 이번에 암호화폐랑 그 예금 실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고객에 대해 지급할 암호화폐 대비 금액 기준은 약 103%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금전 대비 165%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MIT 수석고문 기관 대상 암호화폐 상품 속속 등장 변동성 야기. MIT 수석고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및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뉴욕 증권거래소 운영사 ICE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의 비트코인 실물 기반 선물 상품 STO 등이 기관 투자자들의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 진입 경로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냥 다만 기관 자본의 유입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 충돌은 한동안 더 큰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트론에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트론 와치머켓이라고 되어 있고 데모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이라고 하고요. 트론 메인넷의 성능과 비슷한 속도를 보장한다는 게 트론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보다 80배가 빠르고 이오스보다 10배가 더 싼 그러한 어마어마한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나올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크레이그 라이트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 아닌 카지노. 이 좀 또라이 같은 친구인데 이 사람도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 엔체인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네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소가 아닌 카지노다.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단지 갬블러다. 만약 당신이 가치 교환 목적이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면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누워서 침을 턱턱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나간 친구인데 지도 이제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까고 있습니다. 정신나간 친구인데 이런 친구는 빨리 이제 병원에 보내줘야 사회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큰 인사이트 비트코인 장외 거래량 감소. 그 애널리스트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3일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활성화 주 소수는 안정적인 반면 온체인 거래량은 감소 있는 추세다. 이는 장외시장 내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에 따른 결과로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은 좀 가격 좀 올려주면 안 되냐? 치사놈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슈퍼마켓입니다. 초라하게 생긴 슈퍼마켓. 로또도 팔고 담배도 팔고 맥주도 팔고 와인도 팔고 그 외 식료품을 파는데 바로 비트코인 ATM 기계까지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가게에 없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 알리바바. 여러분, 알리바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을 도용해서 코인을 만들었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리플 X랑 비슷한 짓을 한 건데, 이제 알리바바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소송을 걸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트레이드마크에 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하자마자 알리바바 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놀라웠던 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데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을 한 거죠. 대기업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하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곧 개장을 기다리는 벡트죠. 그래서 벡트에서 선물 거래, 즉 퓨처 익스체인지 혹은 퓨처 트레이드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말장난으로 한 겁니다. 영화 백투더 퓨처를 이렇게 해서 Back to the Future이라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잠깐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 12월 12일 개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2월 12일 개장이 완전하게 100%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CFTC에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타가 났는데 CTFC라고 오타를 냈네요. 아무튼 그 높은 확률로 승인이 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벡트 측에서도 CFTC랑 이야기를 해서 이런 날짜를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12월 10일 날 혹은 좀 더 일찍 개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100% 승인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 긴 영상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한 편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운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밝은 미래에 생각을 하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숲을 보시면서 힘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